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나스닥의 반등은 예상했으나 현물 시간이 열릴 때는 사실 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도 없어서 조금은 짜증나는 상황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단기 스윙으로 접근한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으나 수익이라는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선 도대체 왜 거기서 매수를 했냐가 가장 기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일도 오를 것 같아서? 로보택시가 호재일 것 같아서? 그런 뉴스거리에 홀짝 베팅을 하는 게 맞을 때도 있겠으나 틀릴 때가 훨씬 많거나 혹은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을 때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인간 지표는 왜 여기서 테슬라 롱 매수를 받았을까부터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눌림 매수 혹은 조정장 매수. 그 다음이 역추세일 때 분할 매수를 오랜 기간에서 반등 추세를 먹기 위함. 현재 테슬라는 상승 추세 중에 눌림 매수가 조금 세게 왔죠. 여기서 본인만의 매수 필살기 혹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봉을 본다면 10일 이평선 터치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이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반 이상 내려오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럼 현재 월요일 종가 캔들 기준으로 일봉과 이일봉의 소파동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롱 신규로 들어갈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도대체 왜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매수를 트럼프와 머스크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날 엄청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봉에서는 12평선과 22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숏을 청산하면서 다음날 음봉 캔들에 매수를 했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롱이 반등이 나와서 22평선 부근에 도달하면 청산하고 안녕을 할 건지 혹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에 베팅을 할 건지 여기서 일단 생각해둘 기본 패턴이 12평선과 2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와도 한 번은 아래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밀림이 얼마나 낮을지 모르기 때문에 위아래 발라먹으려고 하다가 물량을 다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한두 주 기다려보다가 박스권 라인을 돌파할 때 팔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물론 뚫고 나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월요일에 운이 좋게 또 박스권을 뚫고 제가 목표로 삼았던 $350를 넘겼으니 미련 없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테슬라 물량이 컸더라면 반만 팔고 홀딩했을 텐데 그리 크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풀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반등에 실패했더라면 다시 또 최근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MSTR에서 나올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이 마감되고 보니 비트코인이 떡상 중이라 일단은 상승의 희망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마스 또한 테슬라처럼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지 혹은 아래로 내려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평단가도 이미 좋은 상태에서 비중을 막 늘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을 때 내가 손절로 대처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저라면 그런 비중을 어디서 더 실어볼 건가인데 여기서부터는 비트코인 차트를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대파동 쌍바닥 힘으로 10일 이평선에 캔들이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확정은 아닙니다. 이일봉에서는 캔들이 아직 12평선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6시간 차트에서는 10, 20, 42평선이 이격도가 있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로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아래로 살짝 눌렸다가 12평이나 22평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위로 쏘는 게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더 이뻐 보이죠. 비트코인은 지금 일봉과 이일봉에서 캐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단기 차트에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103K를 깨고 내려오면 별로일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 상승률은 엄청나지만 차트로만 보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별로입니다. 왜냐면 6시간 차트는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일봉과 이일봉에서는 다릅니다. 대파동 중파동이 저점을 낮췄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건 일봉과 이일봉에서 올라오더라도 캔들 위에 있는 이평선에서 저항이 세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 일봉상 캔들이 80에서 120일 이평선 터치했을 때 못 먹어도 롱 매수를 받아보았어도 좋았다 정도입니다. 일단 여기서도 단기 차트에서의 눌림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눌렸다가 위로 싸주는 게 좋겠으나 이더리움은 그래도 또 저항이 존재한다.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게 바로 나스닥입니다. 현물 시장이 움직일 때는 지수를 다 올려놓고
선물 시장이 열릴 때만 떨궈 놓고 현물 ETF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거지 같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일본과 이일봉에서는 소파동이 위로 돌렸습니다. 사실 좀 더 떨어지고 위로 돌려줬음 했는데 뭔가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시 위로 쫙 올려서 패턴을 만들고 나스닥이 전고점도 뚫고 더 위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상승이 오래 못 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해야 7월 첫째 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스닥이 정말 한 달 가까운 상승 랠리가 다시 나오려면 보라색 중파동을 다시 과매수권으로 완벽히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MACD에서도 시그널선이 다시 위로 제대로 돌려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아주 센 상승이 나와야 하죠. 1% 올라오는 걸로 안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도 3% 이상의 상승이 나와줘야 합니다. 일단은 최근 TQQQ 혹은 SOXL 매수자라면 나스닥이 최근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근 대략 2.5% 하락 구간을 깨기 전까지는 롱을 홀딩해보는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나스닥이 큰 상승은 없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최근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예측만으로 롱 매도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혹은 본인만의 목표 수익 구간이 있으면 그때 매도를 해도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5에서 14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눌린다고 보았고 원달러 환율이 눌릴 때 지수 반등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달러 환율로 4848을 조금 하긴 했으나 일반적인 미장 투자자 분들에게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이상으로 다이렉트로 못 올라간다고 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측 이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10, 20, 42평선의 이격도가 크죠. 그 말은 즉슨 다이렉트로 42평선까지 캔들이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품이건 큰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평선의 수렴이 무조건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캔들이 이평선 역추세 중일 때는 스토캐스틱 빨간색 대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바닥들이 보일 때가 롱 분할 매수에서 더 큰 추세를 먹기 위해서 가장 좋듯이 현재 원달러 환율이 역추세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파동들에서는 1400원 위로 가는 흐름은 조금 더 이평선들의 수렴을 만드는 패턴이 나와야 한다. 이일봉에서는 이제 12평과 22평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음 지수가 밀릴 때는 원달러 환율은 최근 고점을 찍거나 1400원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최근 고점은 1390원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와 마스를 매매하면서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추세가 터지기까지 몇 주를 버텨야 한다는 마음. 이제라도 위로 쏘지 않을까? 비중 더 들어가? 마라? 그런데 아래로 내려 꽂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숏을 어느 정도 들고 있으면 위로 쐈을 때 수익금은 아무래도 적어지겠지만 최근 저점을 이탈하는 속임수나 아래로 완전히 이탈을 하더라도 손실금을 어느 정도 커버해준다는 위안이 됩니다. 물론 숏 해칭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